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엄마, 나 한국 시민권 신청하고 싶어요. 아빠, 싱가포르가 후진국 같아 보여요. 아시아 최고 교육 강국 싱가포르의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부모들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한국 오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지금 전쟁 중인 국가 아니야? 차라리 집에 있겠어. 한국 같은 후진국 가느니 유럽으로 가자. 연간 학비만 8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7천만 원이 넘는 래플스 인스티튜션의 엘리트 학생 20명이 한국 수학여행 전에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시아 금융 허브 싱가포르에서 자라난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국화됐다며 눈물까지 흘리게 만든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 심지어 이들의 변화가 싱가포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후속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 생생한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직접 목격한 싱가포르 래플스 인스티튜션의 영어교사 제임스 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3세로 이 학교에서 20년간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학교는 싱가포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로 졸업생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로 진학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 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졸업 여행 목적지는 스위스와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테러 위험 경보가 상향되면서 급작스럽게 여행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학생들이 책상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제시카라는 학생은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부모가 낸 7천만 원의 학비가 아깝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모범생이던 사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반 전체 앞에서 한국에 가면 개고기나 먹으라고 할 거라며 그런 야만적인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동포 국가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 비해 덜 발달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학부모 비상회의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최고 금융가에서 일하는 제시카의 아버지는 연간 7천만 원씩 내고 아이를 그런 삼류 국가에 보내라고 했냐며 분노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느냐며 백인 혼혈인 자신의 딸이 그런 미개한 문화에 노출되어도 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이클의 아버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싱가포르 대형 은행의 임원이었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하는 건 짝퉁 제품 만드는 것뿐이라며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냐고 비웃었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의 부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왜 그런 무명 국가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들 여권에 한국 도장 찍히는 것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0명 중 8명이 여행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12명도 마지못해 참가하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기숙사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될 거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학생은 온라인으로 아시아 음식 해독제라는 걸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까 봐서였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는 부모들의 표정도 참담했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휴대용 정수기와 통조림 20개를 챙겨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심지어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상용 의약품과 설사약을 가득 챙겨주면서 절대 생수 외에는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딸에게 현지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호텔에서만 지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1년 같을 거라고 말하며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3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아이들이 받은 첫 번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은 섭씨 35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더위에 짜증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항 터미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바깥은 지옥 같은 더위인데 공항 내부는 쾌적한 22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닥에서 시원한 냉기가 올라온다는 거였습니다. 에밀리가 신발을 벗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바닥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해본 시설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들이 여러 언어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창이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대에서 최소 20분은 줄을 서는데 인천공항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10여 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으로 여권을 대고 지문을 찍으면 3초 만에 통과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고 말입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휴식 공간, 충전 시설은 기본이고 샤워실과 수면실까지 있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서는 휴대폰 충전하려면 콘센트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창이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비만 최소 $40인데 여기는 4,000원 정도였습니다. 전철 내부도 깨끗하고 시원했고 안내방송도 영어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짐을 무겁게 든 학생들을 보면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영어가 서툰 직원도 번역 앱을 사용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밀리가 여권을 떨어뜨렸는데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주워서 환한 미소로 건네줬습니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창이 공항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화장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고 가격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복 입기와 전통차 마시기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도와주려는 모습에 아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직원은 학생들이 길을 헤매는 걸 보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공항 내 한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는데 이것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공항 음식은 비싸고 맛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가 나왔는데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가격도 싱가포르 공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첫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 불만만 늘어놓던 아이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도 공항 시설이 싱가포르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더 솔직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싱가포르보다 앞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공항밖에 안 봤는데 벌써 이 정도라면 서울 시내는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만 2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둘째 날 아침 학생들은 서울 지하철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라 많이 복잡할 거라고 말입니다. 싱가포르 지하철도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로 붐비거든요. 하지만 명동역에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호차가 덜 혼잡한지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라가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건 싱가포르에서도 상상 못 해봤다고 말입니다. 브라이언은 휴대폰으로 지하철 앱을 다운받아 보더니 더 놀랐습니다. 모든 노선의 실시간 위치와 지연 정보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 몰라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면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름철 싱가포르 지하철은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찜통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지하철에 타면서 감탄했습니다. 바깥은 35도 폭염인데 지하철 안은 23도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좌석도 푹신하고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한 학생들이 또 놀랐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역 화장실은 대부분 더럽고 냄새가 심한데 여기는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 편의점, 카페, 심지어 약국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역은 대부분 썰렁한데 여기는 지하 쇼핑몰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질서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치며 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 수준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물론이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장애인 편의 시설은 여기가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속도도 빨랐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지하 구간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충전 포트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 걱정도 없었습니다. 환승역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로 다른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도 안내 표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어 표기도 완벽했습니다.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헷갈려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초등학생도 혼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체험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학생들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해 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인정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중교통만큼은 여기가 훨씬 앞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더 솔직했습니다. 부모들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도시 인프라만큼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날 점심시간 학생들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한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삼겹살집을 선택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개고기는 절대 안 먹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식당 내부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둡고 냄새 나는 곳이 아니라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능숙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고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나물 등 여러 반찬이 공짜로 나온 겁니다. 브라이언이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돈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모두 무료 서비스라는 말에 믿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삼겹살이 나오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직원의 도움으로 고기를 구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한 점을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먹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라고 했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그렇게 싫어하던 사라도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마이클은 쌈을 싸먹는 방법을 배워보더니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먹는 바비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감탄했습니다. 된장찌개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스프는 싱가포르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깊고 진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밥도 윤기가 나고 찰기가 있어서 싱가포르 쌀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놀랐습니다. 12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18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당 1만 5천 원 꼴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 정도로 배불리 먹으려면 최소 50달러는 나와야 합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가성비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양념치킨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라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치킨은 너무 단조로운데 여기 치킨은 맛의 층차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치킨무와 피클도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산 신라면도 끓여 먹어봤습니다. 에밀리가 라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맛의 인스턴트 음식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고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호텔 근처 김밥 천국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를 시켰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이런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냉면을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국수라는 게 이상했지만 먹어보니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물냉면의 깔끔한 맛과 비빔냉면의 매콤한 맛 모두 싱가포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호텔방에서 학생들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계곡이나 이상한 음식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더 솔직했습니다. 부모들한테 한국 음식 정말 맛있다고 문자 보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삼겹살과 치킨은 싱가포르에 돌아가서도 계속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 봐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학생들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밤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밤에 공원 가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 곳곳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 연인들,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까지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에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일부 공원들은 밤에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항상 들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뛰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싱가포르에서도 여성이 밤에 혼자 공원에서 운동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한강 둔치에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직장인들,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아버지들까지 마치 나처럼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사라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벌써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니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까지 이런 늦은 시간에 밖에 있어도 안전한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공원들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걸으면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중년 여성들이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도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나이 든 분들이 밤에 밖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밤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분실물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군가가 가방을 두고 간 걸 발견했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더라고요. 마이클이 물어봤습니다. 왜 신고 안 하냐고 말입니다. 그 시민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그 자리에 두면 주인이 다시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가 되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도 인정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밤에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날 학생들은 서울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에 있는 무인 매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고객의 모든 동작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메뉴가 나오고 주문과 결제까지 모든 게 휴대폰으로 가능했습니다. 직원과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나올 때까지의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사라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직도 카드나 현금 위주인데 여기는 정말 미래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제가 휴대폰 하나로 끝나니까 지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도 경험해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호텔 문 앞까지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배달 앱에서는 음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달 기사의 위치까지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배달 서비스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다고 감탄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운전사의 얼굴과 차량 번호가 미리 나왔습니다. 목적지를 말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설정되었습니다. 요금도 앱으로 자동 결제되어서 현금을 만질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써봤는데 속도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해도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봐도 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정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어떤 작업이든 불편함이 없겠다고 감탄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본 키오스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주문할 수 있고 여러 언어를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손짓으로도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처방전도 전자로 발급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병원도 첨단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시스템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술 선진국인 줄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도 인정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스마트 시티라고 자부했는데 여기 와보니 우물 안개구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모인 학생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부모에게 전화했는데 한국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일 리 없다며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사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한국 음식 사진을 보내줬더니 정말 한국에서 찍은 거 맞냐고 의심하더라고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은 더 솔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발달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마지막 쇼핑과 문화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명동과 강남을 돌아다니며 기념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하면서도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서비스가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제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심지어 피부 타입까지 분석해서 맞는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이 싱가포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들까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자제품 강국이라는 게 정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어봤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사라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길거리 음식은 종류가 제한적인데 여기는 정말 다양하고 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카페는 대부분 체인점이라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노래방을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K-팝 노래들을 불러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을 무시했는데 직접 불러보니까 중독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솔직했습니다. 한국 노래들이 생각보다 멜로디가 좋다고 했습니다. 가사는 몰라도 따라 부르고 싶어진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험이 어땠냐고 말입니다. 에밀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오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인정했습니다. 부모들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면에서 싱가포르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술, 편의성, 안전성 면에서는 확실히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중교통, 인터넷, 배달 서비스, 쇼핑 환경 모든 게 싱가포르보다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 한국화됐어라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맞다며 한국화됐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자연스럽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고 심지어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돌아가면 한국 음식점 찾아다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한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내년에 개인적으로라도 한국에 다시 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존슨 선생님도 학생들의 변화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사 생활 25년 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각자 부모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내일이면 싱가포르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한 학생들의 첫 반응은 실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해 시설이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공항부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계속 비교가 됐습니다.
지하철 시설, 도로 상태, 심지어 가로등까지 한국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불편했나 싶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귀국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에밀리는 인스타그램에 한국 음식 사진들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캡션에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썼습니다. 사라는 틱톡에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 깨끗한 시설, 완벽한 에어컨을 보여주면서 싱가포르와 비교했습니다. 이 영상이 순식간에 50만 조회수를 넘어갔습니다. 브라이언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이클은 유튜브에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2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퍼지기 시작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댓글들이 많았지만 실제 사진과 영상들이 너무 생생해서 점점 믿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파장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시카 어머니가 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곳이라면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한국 음식 사진들을 보고 나서 싱가포르의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 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인정했습니다. 마이클 아버지는 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고 반성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에게 이번 한국 여행이 학생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학생들 자신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학 진학도 고려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싱가포르의 모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리뷰를 썼습니다. 브라이언은 K-팝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노래들을 계속 들으며 K-팝 댄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정보기술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대학 전공도 한국 관련 분야로 바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졸업 여행지로 다시 한국을 선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한국 여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의 변화는 더 급격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어머니는 딸과 함께 싱가포르 코리아타운을 자주 방문하게 됐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퍼지면서 싱가포르 전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의 매출이 늘었고 한국 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현지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단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과 무지로 가득했던 시작이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달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한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모두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실제로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났고 사라는 한국 음식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K-팝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마이클은 한국 정보기술 회사에 인턴십 지원서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부모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일주일간의 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진국이라 무시한 한국에 반한 엘리트들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